레버리지에 대한 모든 지식, 페인스토리. 페인스토리 숑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대출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발품, 손품 파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해두고 잔금이 안 나와서 나오던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은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출 시장을 얘기한다고 하면 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금리 인상. 대출 금리가 7월 대비해서 적게는 1%, 많게는 1.5%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5대 시중은행이 많은 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출 한도를 7월 대비해서 대거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중단 사태까지 이르게 됐는데 특정한 상황, 특정한 자격에 한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 이런 초유의 대출 중단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7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출 혼란 상황은 여기 보이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의 발언 수위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시죠. 무리한 대출 확대,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우려가 있다. 은행권들이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고 있다라는 발언 이후에 5대 시중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금리는 원가인 기준금리와 은행의 자체적인 정책으로 책정된 가상금리를 이뤄주고 있는데 기준금리는 시장 논리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가상금리는 은행이 인위적은 아니지만 자율적인 판단하에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7월 2일 날 원장님의 발언 이후 5대 시중은행은 가상금리를 일제히 올리게 됩니다. 얼만큼 올렸는지 볼까요,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에 기사를 보신 분들 알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우리은행이 0.1% 올린다, 하나은행이 7월 5일부터 0.3을 올린다, 이렇게 해서 22번, 22회 인상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대 은행의 평균 가상금리를 보게 되면은 인상 전에는 0.1에서 0.3에 있었던 가상금리가 8월이 되어서 0.8에서 1.2, 0.7에서 1%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가상금리 5대 은행이요.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을 보게 되면은 제 블로그나 저희 채널에서 카뱅 주담대가 너무나 좋다고 수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카뱅 주담대가 좋았던 이유는 다름 아닌 가상금리가 매우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가상금리가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0.16이지만 가장 낮을 때는 마이너스 0.37까지 갈 정도로 카뱅의 주담대는 매우 저렴했죠. 카뱅마저 주담대 가상금리를 몇 프로로 올려요? 0.86%로 올립니다. 0.86%, 약 0.7%를 올려버렸어요. 8월 들어서 5대 은행만 가상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풍선 효과로 가상금리를 올리지 않는 다른 은행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언급됐던 부산은행, 경남은행, 뭐 제일은행, 카뱅, K뱅크 이런 비주류 은행으로 몰리니까 어떻게 은행들이 오지 말라고 대출을 줄여야 되니까 금융감독원장님의 시야에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제히 금리를 올리는 가상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니까 자 공교롭게도 기준금리는 금융채 5년짜리 기준금리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3.2%. 그런데 가상금리를 0.71로 올리니까 우리가 받는 대출금리는 4.06%, 0.7이 오르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올리지도 않았는데 가상금리 올라서 4.06%, 4%가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7월, 8월 거의 대부분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니까 여론의 질타를 받습니다. 자, 가상금리를 올리는 행위는 은행의 이자 수익만 늘어나는 배불리는 행위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님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십니다. 8월 25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앞으로 개입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인터뷰를 하자마자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뭐 이미 올랐는데 중단해봤자 뭐해. 중단하고 어떤 걸 단행해요?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특정 상황에 대해서 대출을 중단하는 상황을 발생을 시킵니다. 자, 여기 적어놨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부 전세 대출 중단, MCI, MCG 중단. 이 MCI, MCG는
최우선 변제 보증금 서울 기준 5,500만 원의 대출 한도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어요. 나중에 다른 컨텐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게 여러분 대출 기간 단축입니다. 원래 주담대는 40년 내지 만 34세 이하면 50년까지 가능한데 이 기간을 일괄적으로 30년으로 단축을 하게 되면 연봉 이상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한도가 축소가 되죠.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1억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 한도 제한은 원래 풀렸어요. 여러분 작년 초에 풀려서 LTV와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최대까지 가능한데 이 한도를 1억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타겟팅이 된 2주택자 이상의 유주택자,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구입 용도와 생활안정자금을 일부 은행을 제한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러한 조치들이 8월 25일부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9월 8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수요자, 피치 못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실수요자 그룹이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언론에서 또 대서특별 다루게 되죠. 그러자 원장님께서 9월 4일날 다시 등장하십니다. 정상적인 주택거래에서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실수요자 보호해라. 무주택이나 갈아타기 하는 사람, 전세 대출을 특정 목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대출을 재개해라.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우리은행이 보도자료를 내게 됩니다. 저희들은 실수요자를 위해서 전담 심사팀도 꾸리고 실수요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출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결혼 예정자분들, 상속으로 주택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직장을 변경하거나 자녀 교육 때문에 이전하거나 질병 치료가 있거나 뭐 부모 부양 각종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로 보고 대출 중단 또는 한도 축소를 단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내죠. 이러한 조치들은 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5대 시중은행들은 실수요자 그룹을 필터링 하면서 대출을 해드리는 스탠스로 변경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개월간 김윤감독 원장님의 발언에 따라서 각 은행들이 대출을 축소하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조치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대출 현장에서 규제를 관찰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대출 규제 컨트롤 타워는 어디였냐면 금융위원회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에 더 상급 기관은 금융위원회거든요. 금융위원회가 모든 금융규제와 대출 규제를 컨트롤하는 타워였는데 지금까지 2개월 동안에는 금융감독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시면서 개입을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융위원회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았죠. 이런 금융위원회가 9월 6일날 드디어 등판을 하십니다.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신 김병환 위원장님께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준을 확고하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 수단을 과감히 시행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드디어 나섰습니다. 금융감독 원장님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 하니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자 지금 상황은 고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딱히 우리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획일적이고 통일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현재는 자율적으로 관리를 기대한다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추가 개입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시죠. 여기까지가 2개월 동안에 있었던 사태죠.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대출을 중단하는 1년의 상황들. 자,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비슷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9년 12월 달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융위에서 나서서 공식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 자체를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LTV 40%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 규제가 나온 이후로는 시가 15억 원 초고가 아파트는 구입용 주담대 자체를 금지해라 해버립니다. 지금은 선별적으로 5대 은행 외에 다른 지방은행이나 가면 대출을 해줍니다. 보험사도 그렇고. 그러나 이때는 모든 금융권에 대해서 대출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금지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어떻게 했어요? 대출 현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다운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대출 자체가 안 나오니까. 대출 시장이 죽으면 수요자들이 움직이기가 어려웠겠죠. 대출 공포, 대출 절망 뭐 이런 얘기들 떠돌면서 대출이 안 나오니 계약을 꺼리는 상황이 약 6개월 정도 이어졌습니다. 6개월
정도 거래가 소강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죠. 대출이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면 법무사 대출이라든가 제3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한 뒤에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대출 방법을 쓰면서 6개월 정도 소강된 그 대출 분위기가 다시 재개되면서 집값이 올랐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21년 8월 달에 있습니다. 이때도 은행들이요 자율적으로 대출을 중단하게 합니다. 21년 8월 달 기사를 보면은 대출 못 받아 거리로 내쫓기면 누가 책임지냐? 대출 중단에 고객들이 멘붕이다. 우리은행과 제일은행 그리고 농협들이 사상 초유 대출 중단. 특히 농협이 먼저 대출 중단을 선언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대출 중단 선언이 이어졌죠. 이때도 사실 중단된 원인을 보면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상반기에 대출 수요가 급증을 했죠. 그래서 농협, 우리은행, 제일은행 이런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을 시작했었죠. 이 시기가 한 3개월 정도 중단이 되면서 계약서 들고 지방에 신협 가고 말금고하고 보험사 가고 높은 금리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 이어졌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도 연말이 되자 다시 재개가 되고 22년이 되면서 연초가 되면서 정상화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난 2019년, 2021년에 봤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더 광범위하게 대출 제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대출 제한하는 상품이 현재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인데 신용대출까지 확대가 될 것입니다. 이미 신용대출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연소득까지 제한한다든가 마이너스 통장을 일정 금액까지 제한하는 조치가 분명히 다시 부활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수요자 그룹에 대해서는 대출을 재개하는 움직임이 확산이 될 것이고 현재 대부분의 대출 제한을 하는 상태가 5대 은행에만 타겟팅이 되어 있지만 다른 금융권, 지방은행이라든가 인터넷의 보험사 주담대, 특히 보험사 쪽은 그런 움직임이 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쪽에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40년 필요하신 분들, 거치기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험사 쪽으로 많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융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율적인 규제 상황입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획일적인 규제가 나오면 모든 은행들이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행들이. 그렇지만 지금은 우회적인 방법, 금리가 좀 높거나 보험사, 비주류 쪽에서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빠르게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 분위기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들도 이러한 조치를 하면서 한시적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이건 규제가 아니라 대출 자체적인 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적인 상황이고 이 분위기는 또한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지금 연말이 좀 일찍 왔습니다. 관례적으로 연말에는 대출을 많이 줄입니다. 그게 한 11월 정도인데 벌써 7월, 8월부터 대출 중단하는 움직임이 왔죠. 왜냐하면 상반기에 은행들이 대출을 오버퍼폼했습니다. 가계대출을 너무 많이 유치를 했어요. 7월달 상반기만 해봐도 대출 마진이 어땠습니까? 가상금리가 마이너스 0.1 뭐 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은행들이 많은 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보도자료나 행정지도로 공식적인 규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저는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잦아들려면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월 단위로 가계부채를 지금 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8월 달에 9조가 넘었어요. 증가액이.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도 다시 집계를 할 텐데 9월, 10월 가계부채 증가액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다시 9조가 넘어가고 뭐 10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런 한시적인 규제가 계속 가는 공식적인 규제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가계부채가 줄어야 돼요. 9월, 10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미 계약해놓고 잔금을 앞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제 주변에도 너무 많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9월에도 9조 이상 나올 것 같고 10월, 11월 되면 좀 꺾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꺾여야 이 분위기가 좀 잦아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영상을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텍스트로 제 핀스토리 블로그에 더 많은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숑군 핀스토리 또는 숑군을 검색하셔도 제 블로그에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텍스트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 이런 내용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열었는데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질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